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트렌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님 모시고 둘이서 함께 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황 교수님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셨는데 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기 전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교수님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좋아하는데 네.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지 많이 먹고 싶지만 이렇게 잘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보다 워낙 이제 한국인의 고유의 입맛이 매운맛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에 요즘 K푸드를 찾는다는 분들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자, 오늘의 트렌드요. 스와이시 열풍이라고 합니다. 스위트와 스파이시.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맵단, 매콤달콤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짠의 시대는 지나가고 글로벌 푸드 시장에 이 스와이시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스와이시라는 말이 좀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그 유명한 이제 커피 체인 있지 않습니까? 별 카페라는 데가 출시한 그 메뉴들을 보면은 대충 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이시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핫 허니 아보카도, 핫 허니 에스프레소 이게 다 여기서 핫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이제 뭐 고추와 꿀을 좀 배합한 그런 메뉴들도 출시되고 있고요. 그것이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이 메뉴들, 이 최신 메뉴들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3대 버거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의 3대 버거 시읒 버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고추장 양념치킨 버거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먼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히려 더 역수출을 해서 전 세계의 그 시읒 버거에서 이걸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스와이시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글로벌 메뉴들 푸드의 키워드가 되는데 이 중심에는 우리 한국 K푸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스와이시 푸드를 우리는 매우 저도 어려서부터 뭐 떡볶이라든지 뭐 양념치킨이라든지 이 자체가 스와이시 푸드였어요. 매콤달콤한 맛이라는 대명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노출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우리 내부 안에서만 이제 유명했지 이게 글로벌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해외의 많은 인플루언서라든지 셀레브리티들이 이러한 한국의 K푸드를 알고 그거를 이제 좀 재점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스와이시 열풍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좀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게 현지에서 이제 소스류입니다. 핫허니 이런 소스가 아주 인기라고 하고 사실 우리의 고추장 이런 것도 단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고추장의 인기도 요즘 현지에서 많이 높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정말 이 트렌드를 보면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유학 시절에 뭐 이제 그 한인 식당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거기에 있는 메뉴들을 보면요. 이제 대부분 뭐 고추장이나 이런 한국 그 음식의 그 제목을 풀어서 써요. 뭐 핫 코리안 소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GO 뭐 CHU 해서 고추장 하나의 고유명사로 받아들여요. 고유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를 실제로 해 가지고 게시물을 보면 한 23만 개 정도의 이제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고 레시피로는 한 58개 정도가 뉴욕타임즈 쿠킹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추장의 열풍이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시읒 피읒 브랜드가 있는데 햄이죠, 햄. 거기서 이제 오히려 출시를 고추장 플레이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고추장맛 시읒 피읒을 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대형 유통업체인 트레이더 조스에서는 허니 고추장 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내고 그래서 그만큼 고추장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 불고 있는 스와이시 트렌드가 사실 매운맛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역수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뒤늦게 들어오면서 내수 시장에 뒤늦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조금 전에도 고추장과 아이스크림이 만났다고 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도 뭐 주류라든지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의외의 조합과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MZ 세대들이 요즘 그 특이한 어떤 음식의 조합을 이제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대형 마트에서 이제 그 하이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유명한 위스키. 거기서 이제 일본 고구마 소주와 그다음에 고추, 토마토를 조합한 아주 좀 독특한 매콤함과 달콤함이 좀 배합된 그러한 음료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또 상상은 안 돼요, 맛이. 그렇죠. 이게 저도 한번 챌린지를 해보고 싶긴 한데 더 재미있는 건 이제 매운맛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또 출시됐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히트를 쳤던 그 볶음면 있잖아요. 볶음면 예. 브랜드에서 나오는 출시하는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모양도 심지어는 닭다리 모양이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유 아이스크림하고 그다음에 초콜릿 코팅, 그다음에 이 불닭 크런치 이거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운맛의 아이스크림을 가미한 좀 특이한 아주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예. 메뉴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찾는데요. 오히려 본인들이 이런 걸 도전해보고 네. 나 이런 거 했다. 그리고 인증을 SNS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체험 소비, 경험 소비 차원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뭐 맵부심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예. 맞아요. 자, 맵고 단맛의 효시라고 하면 사실 이제 보통은 아시아 음식들, 우리 음식이 또 최근에는 K푸드의 인기가 또 중심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 상징과도 같은 게 사실 그 매운 닭 볶음라면 저희가 항상 소개할 때마다 제대로 된 상호를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전 세계 추산 인구가 대략 한 82억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누적 판매량이 80억 개라는 거는 전 인류 중에 한 명은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봉지 이상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그러신 분들 다 한 번씩은 드셔봤을 텐데 이게 이제 누적 판매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23년도에 50억 개, 24년도에 70억 개를 돌파해서 올해 상반기 벌써 80억 개를 넘어섰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실제로 이 배경에는 이 챌린지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SNS의 예. 인플루언서들이나 셀레브리티들이 실제로 이 매운맛 볶음면을 먹으면서 네. 맵부심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실제로 여러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그 재미있는 네. 놀이문화처럼 이게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무조건 뭐 이런 놀이 챌린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양식품의 이 제품은 워낙 특유의 탄탄한 제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매운맛뿐만이 아니라 맛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풍이 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삼양식품이 이 제품을 출시할 때 있어서 뭐 우리 본고장인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매운맛도 있지만은 현지화시켜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뭐 미국에서는 뭐 하바네로 소스라든지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똠양꿍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로컬라이즈를 하면서 현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이벤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를 하는 한 뭐 소녀에게 유튜버 소녀한테 직접 가서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장에 아예 팝업 스토어를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인 전략에 힘입은 부분이고 자 이런 매운 닭 볶음라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도 고공행진에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 경쟁업체인 농심에서도 이 세계 시장 공략에 좀 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스와이시 열풍과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치볶음을 활용한 라면이 또 출시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김치볶음에 대해서 저도 뭐 한국인으로서 매우 좋아하는 또 음식이지만은 실제로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들이 에이펙에서 오히려 싸갔다고 해요.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김치인데 왜 김치 맛이 자기가 아는 김치 맛이 아니냐? 당연히 다르죠. 볶음 김치니까. 근데 그거를 농심에서 이번에 출시를 해서 이제 아마 푸드페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독일의 이누가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누가. 네, 아누가에서 실제로 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농심이 실제로 이런 K푸드 열풍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라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젊은 세대는 푸라면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뭐 매운 라면이요. 죄송합니다. 원조죠, 원조. 매운 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 실적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연결 기준 매출로 해서 전체적으로 23.1%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전체적으로 좀 감소한 추세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전체적인 뭐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글로벌 사업 비중에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농심이 이 제품을 통해서 야심차게 글로벌 시장의 어떤 패권을 다시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그 김치볶음 이야기하면서 이번 에이펙 때 방한했던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이야기를 또 했지만 이런 유명 인사들 뭐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라면 얘기했지만 고추 참치 가지고 레시피 공개하면서 또 화제몰이하기도 했고 우리의 BTS라든지 K-팝 스타들도 라면 먹방 이런 것들로 지금 K-푸드를 뭐 측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MZ들의 디토 소비라고 하죠. 이 모방 심리 소비가 결국 이 열풍의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요즘 아마 그 MZ들의 이제 소비 패턴은 디토라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카디비라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인플루언서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뭐 래퍼지만은 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본인이 진짜 그거를 K푸드의 진심이신 분입니다.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이게 김을 싸면서 그 싸서 먹는 게 싼 문화가 또 우리나라 K푸드 문화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시연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밥에다가 뭐 그 고추 참치를 얹혀가지고 마요네즈 소스까지 뿌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닐까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자취생 메뉴라고도 하더라고요. 자취생 메뉴를 이렇게 네네. 선보였는데 그게 엄청난 이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챌린지 열풍으로 이어졌고 또 실제로 이 제품을 출시한 참치, 뭐 동원 참치라든지 이런 업계들이 아마 이때가 기회다. K 참치를 전 세계에 한번 좀 알리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으로 또 이어져서 정말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역할, K푸드의 어떤 전도사들이 정말 이 글로벌 K푸드의 성공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우리 라면의 성공, 공격적인 또 글로벌 시장 공략의 어떤 전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의 매운맛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보편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MZ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따라하기 얼마나 매운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어떤 놀이문화 이상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열풍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 또 중심에 우리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K푸드 열풍에 또 너무 과열돼 가지고 K푸드의 어떤 그 본질 또 어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런 것들을 잃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챌린지를 이어나갈 때 있어서 좀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것들 이게 상업화되면 또 안 되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상업화될 때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카다비나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 진짜 맛있겠다 그런 식의 어떤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화 내수에 머무르진 않을 거라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맛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맛이 있어야 되고 체험을 해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맵고 단맛의 스와이시 트렌드 흐름 이것과 연관지어서 우리 K푸드의 열풍 성장 동력과 전망에 대해서 오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